안녕하세요. 비상계획관 준비하는 분들 반갑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저랑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올해 결과가 다들 좋아서 너무나 의미 있는 한 해였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2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총 두 분이서 준비를 하셨어요. 네, 시작은 세 분이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 비상계획관의 인원 채용 TO를 봤을 때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분은 이제 23년 상반기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았고 두 분은 시험을 보셨었어요.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보통 비상계획관 여기는 비상계획관 학원으로 아닙니다. 여기는 논술 학원인데요. 비상계획관에 논술이 있다 보니까 2019년부터 좀 인연이 있어 왔어요. 19년부터 같이 준비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진 않아요. 그래서 한 학기, 그러니까 반기죠, 반기. 보통 이제 6월, 12월, 뭐 4월, 11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한 기수에 두 분이서 준비하시다가 한 분이 합격하시거나 그리고 세 분이서 준비하다가 두 분이 합격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해왔어요. 이번은 두 분이서 준비했는데 두 분 다 합격을 하셨는데 두 분 다 그 분야에서만큼은 논술 점수는 제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의미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군에서 국가에 봉사를 하시면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결과가 좋으면 좋겠다. 그, 제 일처럼 좀 기쁘기도 했고요. 이랬었는데, 올해는 다들 결과가 너무 좋아서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이번 시험이 좀 변경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시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업로드를 하게 됐어요. 그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비상계획관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는 일단 이 문제는요, 이 제시문을 활용을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 제시문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시문의 내용을 볼 때 이 제시문 내용에서 함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시문은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시문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 120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시문 옆에다가 좀 메모를 하고 그 메모한 내용을 나중에 문제를 확인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반영해야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문제를 이걸 소문항 5개로 보느냐 아니면은 두 개의 문제로 보고 나눠져 있는 소문항으로 보느냐 이게 질문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소문항 5개로 보면 안 되고 오히려 문제는 2개 돼. 여기에 대해서 소문항이 나눠져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이게 제가 20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그때 그 무료 첨삭을 몇 번 해드렸었거든요. 21년까지는 계속 해왔지만 22년에는 이렇게 무료 첨삭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늦게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급히 요청하시고 독촉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22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는 무료 첨삭은 제가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 서론을 써야 됩니까? 쓰면 안 됩니까?가 제일 많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문제를 2개로 보되
이것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걸로 봐야 된다, 혹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서론을 쓰시고 결론을 쓰실 것 같으면 소문항 다섯 개를 모두 쓰면 안 되고 이 영역만큼, 즉 1문, 2문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 1문에 서론 닫는 글, 2문에 서론 닫는 글은 쓰는 것이 좋겠다. 이게 그 지금 19년부터 22년 하반기까지 좋은 점수를 받은 분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예요. 소문항마다 여는 글과 닫는 글을 쓰게 되면 그만큼의 분량을 차지하고 시간도 많이 차지해서 시험 보는 분들한테 너무 불리하다. 이게 저의 지론이었어요. 그리고 22년 하반기 기준으로 제가 항상 같이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문제는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초안을 제가 봤습니다. 자, 초안은 이미 냈긴 냈으니까 집에 가셔서 그 다음날 면접 보시고 그리고 주변 정리가 된 다음에 본인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글을 쓰는지를 받아봤어요. 물론 초안보다는 약간 세련된 표현들이 있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를 빼가지고 점수를 산정했을 때 실제로 나중에 그 첨삭을 했을 때 평가를 했을 때에 나중에 그 발표하는 그 점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 1.5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2년 하반기의 채점 기준을 보니까 제가 채점했던 거에서 마이너스 2점 정도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채점 기준에서 무엇이 강화됐냐면 감점의 요소가 많이 강화됐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 감점을 주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에 감점을 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감점의 기준을 좀 더 넓혔다. 그래서 더 많은 감점을 주게 됐다. 이게 22년 하반기의 시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과 면접의 평가 기준이 모두 감점을 많이 주는 구조로 변했기 때문에 22년 하반기에는 제가 21점으로 채점한 분이 19점, 19점으로 채점했던 분이 17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점의 요소가 많이 강해졌다. 그러니까 23년도부터 준비하는 분들은 이를 반영해서 쓰기와 첨삭을 좀 많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연습하는 과정을 전환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은 좀 쓰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주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특정 시기에 루틴에 맞춰서 매번 연습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기를 매번 하기는 하는데 쓰기 이후에 첨삭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제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학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점수를 받아보고 이러한 과정을 좀 겪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이번 22년 기준으로 평가 기준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장을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문장을 썼는데 이건 원래 두 문장 쓸 게 아니라 한 문장에 함축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문장도 좀 보고 그 내용의 타당성이나 논리성도 좀 보고 그 근거로 감점을 좀 강화한 전략이 이번 시험에서의 변화다. 이렇게 시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비상계획관을 준비하는 분들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리고 그 아주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23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년에 변경된 비상계획관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그 준비하는 분들의 모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